파스를 붙여보고 혈액순환 영양제를 먹어보고 손목을 주물러보고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넘겨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 낫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오래 더 넓게 저려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다가 손저림 때문에 잠에서 깨고 젓가락질을 할 때 힘이 빠지고 어느 순간 손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특히 신경이 눌리거나 자극받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회복까지 더 많은 시간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저림은 초기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왜 손저림이 잘 낫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내 손저림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저림의 원인을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신경이 하는 일을 먼저 이해하시면 손저림이 왜 생기는지 훨씬 더 쉽게 이해됩니다. 신경은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온몸으로 전달하는 통신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손을 움직이거나 뜨겁고 차가운 것을 느끼거나 물건을 잡을 때 힘을 조절하는 것, 이 모든 감각과 움직임이 신경을 통해서 뇌와 손 사이를 오갑니다. 그런데 이 통신선이 어딘가에서 눌리거나 압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선이 눌려 신호가 끊기듯이 신경도 압박을 받으면 제대로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저림이나 감각 이상, 그리고 힘 빠짐입니다. 손에 가는 신경은 목, 즉 경추에서 출발해서 어깨 앞쪽을 지나 팔로 내려와서 손끝까지 이어집니다. 이 긴 경로 어디에선가 눌리게 되면 아래쪽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손가락이 저린지를 보면 어디가 문제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엄지, 중지, 검지 쪽이 저리시다면 6번에서 7번 또는 손목 쪽을 살펴봐야 합니다. 약지나 새끼손가락 쪽이 저리시다면 경추 8번 또는 팔꿈치 안쪽의 척골신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 전체가 고르게 저리다면 여러 곳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다만 이 테스트들은 어디까지나 원인을 가늠해보는 선별 검사일 뿐 정확한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양손 손등을 서로 맞대고 손목을 아래로 꺾은 상태에서 1분 정도 유지해 보세요. 엄지, 검지, 중지 쪽으로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타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힌 다음 저린 쪽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팔이나 손끝으로 저림이 퍼지거나 통증이 재현된다면 목에서 나오는 신경의 자극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끝까지 젖히지 마시고 통증이 심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세 번째로는 양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에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를 반복해 보세요. 30초 이내에 평소와 비슷한 저림이 나타나거나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어깨 앞쪽 통로를 지나가는 신경의 압박 가능성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셨나요?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저림의 원인은 크게 세 곳에서 옵니다. 목, 어깨 앞쪽, 그리고 손목입니다. 목뼈 사이에는 신경이 빠져나오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 이 구멍도 함께 좁아집니다. 호스가 눌리면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신경도 그 자리에서 압박을 받으면 신호 전달이 방해됩니다. 고개를 뒤로 젖힐 때 팔 전체로 저림이 내려온다면 여기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어깨 앞쪽, 쇄골 아래를 지나는 구간에서도 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거북목처럼 머리가 앞으로 빠진 자세에서 이 통로를 더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나면 손이 저리거나 팔을 들 때 저림이 심해진다면 이쪽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손목 안쪽에도 신경을 지나가는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손목 사용으로 이 통로에 염증이나 붓기가 생기면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시는 분들, 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 곳 중 하나만 문제라면 치료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런데 두 곳, 세 곳이 동시에 문제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한 곳만 치료해서는 절반만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손저림이 계속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을 알았다면 오늘부터 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접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시는 분들은 자는 동안 손목이 구부러진 채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이 꺾이면 그
그 안에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더 눌리게 됩니다. 자기 전에 손목 보호대를 착용해서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면 밤 사이에 저림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대가 없으시다면 팔을 몸 옆으로 자연스럽게 뻗은 자세로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귀를 한쪽 어깨 방향으로 천천히 기울인 뒤 반대쪽 손으로 머리를 살짝 눌러 30초 정도 유지합니다.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이때 강하게 당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위에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극을 주면 오히려 증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당기는 느낌이 살짝 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키보드를 칠 때 손목이 꺾이거나 들리지 않도록 손목과 팔이 수평이 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잡고 있을 때 중간중간 손을 펴서 손가락을 쭉 뻗어주는 것만으로도 손목 안쪽의 압력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면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은 이상이 생긴 초기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MRI를 찍어도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이 부분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MRI는 뼈와 디스크의 구조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정지된 화면에서 찍는 단면 사진이기 때문에 신경 주변의 부드러운 조직이나 신경이 실제로 얼마나 눌려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는 다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영상을 보면서 신경의 두께나 주변 조직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을 움직이거나 고개를 돌릴 때 신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MRI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와도 초음파에서는 신경 압박이 확인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치료를 시작하면서 초음파로 먼저 확인을 하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손저림은 여러 곳이 동시에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곳만 치료해서 일부만 나았던 분들, 지금 자가진단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셨던 분들은 꼭 원인을 제대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린 손가락의 부위, 언제 더 심한지, 얼마나 됐는지를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밤 조금 더 편하게 주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